자, 이어서요. 이번에는 268조 앞에 나와 있는 267조 양도차익 계산 특례 부분은 우선 기본적인 거 정리가 돼야 되니까 심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을 하고 268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이에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그림의 박스에 보시면 자, 앞에서 양도 가액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면 필요 경비를 차감했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왔고, 만약에 추계 결정으로 간다면, 추계 결정한다면 양도 가액을 뭘로?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는 뭐요? 감정 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환산 가액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할 수 없이 기준 시가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 그죠? 또 이때 취득 당시 가격도 뭘로?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고, 없으면 뭘로? 감정 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환산 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계산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다면 뭘로? 기준 시가. 한쪽이 기준 시가면 다른 한쪽도 기준 시가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필요 경비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나오면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양도 차익이 나왔습니다. 양도 차익이 나왔다. 자, 이렇게 실거래 가격으로 하던 또는 뭐요? 추계 결정으로 하던 이렇게 무슨 차익이 나오면 양도 차익 계산할 때만 실거래냐 추계 결정이냐 이렇게 달라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실거래로 하던 추계 결정을 해서 양도 차익이 나왔던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서 나온 것이 양도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우리 양도 소득 기본 공제죠. 기본 공제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나오죠. 과세 표준에 뭘 곱해라? 세율 곱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세 표준을 계산하려면 양도 차익이 나오면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서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공제를 하는 것만큼 양도 소득 금액이 적어지고 또 기본 공제 받는 것만큼 과세 표준도 감소가 되겠죠. 그때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요건 필수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바로 뭐냐?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한다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익까지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실래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1억 주고 취득했다가 부동산을 10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10억에 매매를 했다면 요거만 가지고 계산하면 단순하게 9억의 이익이 나왔죠. 이것은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갑이 부단이나 노력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해 놓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보유기간에 물가가 상승을 해서 생긴 이익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요 양도소득세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그래서 공제해 주는 게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공제 또는 뭐라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부동산을 장기간 가지고 있다 양도하는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 개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언급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이 3년이 장기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 269쪽 맨 위에 소득금액 계산,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 즉 양도가액에서 무엇을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다. 그죠? 양도차익에서 뭘 빼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1번 양가로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적공제로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보유이익을 양도라는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전부 다 양도소득세 부과한다면 단기간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요.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 과중한 세 부담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가지고만 있다면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동결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 또 대란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공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사람한테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런 취지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건 법 규정이죠. 그래서 1번은 개념을 설명한 거니까 중요한 건 없고 여러분이 2번부터 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하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은 가로 안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전매로 산 건 안 되죠. 당초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양도할 때만 투기가 아니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로 사서 가지고 있다가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더라도 그건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원래 조합원한테만 혜택을 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하면 주택은요, 상가는요, 임야는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토지 건물하면 다 들어가죠.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돼요. 주택이든 상가든 뭐 나대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부동산. 그런데 부동산이 아닌 건 조합원 입주권만, 분양권 말고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가지만 공제를 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것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이때 참고로 밑에 박스에 보시면 장기 보유 공제할 때 보유기간은 당해자산 취득에서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보유기간 특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 2번 배우자 부부간에 직계존미소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를 하는 경우는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보고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걸 증여재산 이월과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받고 5년 지나서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거지. 5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증여재산
2월 과세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남편한테 증여받고 부인이 5년 안에 팔았으면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부인이 양도한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겠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아버지의 부한날 취득한 날부터 아들이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한다. 이 뜻이 바로 2번입니다. 다음 3번은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죽은 사람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 부한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 몇 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공제 혜택을 주는데 다만 밑에 양가로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도 안 해주겠다. 어떤 거? 부동산 중에 미등기 양도자산, 토지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는 미등기 전매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죠. 안 내려고 작정한 거니까 그런 경우는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법령이 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그랬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제받을 수 없는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라면 그것은 뭐하고 여기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2주택 소유자의 양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요 이걸 혼동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취득했으면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2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것도 2주택이고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2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여기 보실래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 이것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없어요. 왜? 그건 지역 차별이니까.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에 다 들어갔는데 서울 또는 수도권의 경기도 같은 경우도 고양시, 남양주,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 판교, 그죠? 그리고 동탄 이 신도시, 광명시, 그죠? 이런데 그리고 안양의 안양시 중에서 동안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교 택지개발지구 이런 지역이 바로 수도권의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을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 요거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인천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인천은. 그럼 인천에 주택 하나 하고 서울에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럼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 요거는 조정대상 지역, 요거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야. 그럼 주택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이렇게 한 세대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가 요거 인천 거 먼저 팔았다. 그러면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았는데 파는 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개 가지고 있다가 서울 걸 먼저 부한다면 양도를 한다면 2주택 소유자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2주택 소유자라도 어떤 걸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자, 절세 효과를 누린다면 보세요.
두 개 가지고 있다가 인천 거 먼저 팔아.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요. 받아. 그럼 이제 없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택은 하나죠.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니까. 예, 이렇게 해서 2주택 소유자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럼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번 양도 차익이 나오면 양도 차익에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세 번째 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는데 공제율이 두 가지다 얘기해요. 그리고 올해 개정됐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자산 양도차익의 표 2번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는 거고 일반 자산은 1번의 공제율 1번 보실래요? 올해부터 개정돼서 작년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했다면 옛날 규정으로 3년에서 4년 미만은 10%였었어요. 10%부터 12%, 15%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고가 30%까지 공제를 받았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3년에서 3년 채워서 팔면 10%가 아니라 6%예요. 6%. 그리고 4년이면 이제 2%씩 늘어나요. 그래서 8%, 10%, 15, 12%에서 최고 10년 이상이 아니라 1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최고가 30%.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10년에서 최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최고가 30% 공제받는데 올해부터는 15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해야 30%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최저 3년에서 3년 보유를 했다면 최저 10%까지 공제 혜택을 주던 걸 올해는 3년이면 기본 몇 프로 6%부터 30%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3년이면 6%, 15년 보유하고 가지고 있다 양도할 때 최고가 30%. 요거는 개정됐고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고가주택이죠. 실거래 가격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없죠. 과세를 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4%부터 10년 이상이면 최고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고 이때 맨 밑에 5번에 보시면 1세대 1주택 24%부터 80%까지 적용하는 건 비거주자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주택 하나 두 개 관계없이 공제할 때는 뭘로 가느냐? 1번으로 가는 거죠. 6%부터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고 몇 프로? 30%까지 그것을 적용하고 24%부터 80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하고 6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양도하는 횟수에 상관없이 몇 번이든 양도할 때 요건만 충족이 됐다면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셨고 자 여기 보실래요? 지금 한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고 가면 이거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했을 때만 공제 혜택을 주는데 다른 건 안 되고 토지하고 보여 건물, 부동산이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인데 전매로 취득한 건 안 된다. 원래 조합원한테만. 그리고 미등기 자산은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 제외.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거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어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 걸 먼저 판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줘요. 근데 2개 가지고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먼저 양도할 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 얘기고, 실제로 공제율은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올해 개정된 게 일반 자산은 작년 같은 경우는 최저 기본 10%부터 시작해서 최고 30%, 이것도 몇 년, 작년까지는 10년 보유했을 때 30%인데 올해부터는 15년 보유했을 때 30%, 요거는 3년 보유했을 때 6%죠. 그러나 1세대 1주택 특례는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실거래 가격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공제를 해주되 24%부터 80%까지 해주는데, 요 1주택 특례는 누구는 안 돼요. 비거주자는 뭐한다? 제외한다. 그럼 비거주자는 고가주택 양도하면 몇 번으로 가느냐? 1번으로 가요. 비거주자는 몇 번? 1번으로 간다. 2번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건 거주자한테만 혜택을 주죠.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2월과세, 이게 뭐죠? 부부간에 증여받고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소급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셨고요. 자, 다음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이번에는 기본공제,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 봅니다. 그럼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물건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물적 공제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런데 이 기본공제는 사람한테 공제해주는 뭐다? 인적 공제예요. 인적 공제. 사람한테 공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자, 사람한테 공제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기본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려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거만큼 기본적인 공제, 양종합소득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해주니까 양도소득세도 기본공제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25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죠. 271 양가로 1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장단 여부에 관계없다. 얘기는 3년 이상 보유했느냐 관계없어요. 어저께 사서 오늘 팔아도 대상이 된다. 장기 보유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상관하지 않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외국인 할 거 없이 다 공제 혜택을 주는, 사람한테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양가로 2번 기본공제 대상은 어떤 거 양도했을 때 기본공제를 해주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었죠.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 어떤 걸 양도하든 다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등기 안 하고 양도했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다만 끝에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해 줄 수 없다. 미등기 자산은 제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양가로 3번 기본공제 금액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1년 동안의 합계가 250만 원인데 공제를 할 때는 밑에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이렇게 묶어서 250만 원 공제합니다. 이때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든 기타 자산이든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요. 그럼 먼저 토지를 양도해서 250만 원 다 공제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 얘기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부동산 등을 제외한 주식에 대해서 따로 250만 원,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해서 별도로 250만 원 공제 혜택을 주겠다. 참고로 1번과 2번은 국내 자산 따로 국외 자산 따로 각각 2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3번 파생 상품은 미니 강의에 메모해 놨죠. 박스에. 파생 상품은 국내 자산, 국외 자산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국외 다 합쳐서 250만 원. 나머지 박스에 1번, 2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국내 자산 따로 250만 원, 국외 자산 따로 250만 원. 주식도 국내 주식 별도로 250만 원, 외국 법인 주식 250만 원. 그런데 파생 상품만큼은 국내든 국외든 다 합쳐서 250만 원 공제를 해주고, 네 번째 감면소득이 있을 때 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 외에 소득금액에서 먼저 기본공제를 한다. 감면소득금액 외에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또 하나 세 번째 줄 보시면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제를 하겠다. 어느 거든 부동산 먼저 팔면 그 순차적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연 얼마? 250만 원 한도.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야 마지막으로 과세 표준이 나오죠. 여기서 자, 기본공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사람한테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그죠? 그래서 그 거주자가 저 양도한 소득이 있는 자가 거주자냐 또는 외국인 비거주자 할 거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공제받는데 공동소유 있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 공동소유자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각각. 보유기간은 따지지 않죠.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장기.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가 없다. 그러나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공제받을 수 있지만 미등기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소득별로 각각 국내 국외 각각 250만 원 공제받는데 참고로 요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합쳐서 국내 국외 합쳐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250만 원이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내 자산 따로 250만 원, 외국 부동산 250만 원, 주식도 국내 법인 주식은 250만 원, 외국 법인 주식 별도로 250만 원 각각 공제를 해주고, 양도할 때는 순차적으로 공제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 부동산 기타 자산 이런 거 양도할 때는 어느 거 먼저 양도하든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했더니 소득금액이 그만큼 감소가 됐고, 기본공제를 함으로써 뭐가
과세 표준이 그만큼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273쪽 거기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계산 특례, 요거는 우리 심화 과정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생략을 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넘겨놓고 뒤에 가서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나왔으면 여기에 곱하기보다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산출세 가면 여러분 277쪽 있죠. 277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등기 여부, 보유기간, 종류에 따라서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두 가지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건 277쪽 두 번째 줄 끝에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이 되면 하나의 재산이 두 가지 세율에 해당이 될 때는 두 가지 세금을 각각 계산을 해서 세액을 비교를 해서 세금이 부한 거 큰 걸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겠다. 둘 이상 세율에 해당이 되면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비교해서 세액이 큰 것으로 한다. 요거 한 줄 기억하시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첫 번째 양가로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이렇게 있는데 반가로 1번 자산별로 이번에는 세율을 구분했어요. 일반 자산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첫 번째 미등기는 몇 프로예요? 70%. 그죠? 미등기는 보유기간 관계없죠. 부동산을 등기 안 하고 양도하면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니까 70%. 그리고 등기된 나머지 부동산 등은 1년 미만 보유했으면 투기니까 50%. 1년 채웠지만 2년은 못 채웠다. 그러면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한다면 6에서 42. 그죠?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일반 세율 이렇게도 얘기하고 다음 골프영권 등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등기 여부 관계없이 언제나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밑에 반가로 2번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투기로 보고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50%를 중과세하겠다. 50%. 다만 예외가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에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50%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라 우회 1번 세율로 인정해 주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2번에 나왔죠. 기억. 양도 당시 양도자가 속한 한 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입주권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분양권도 없고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니까 인정해 주겠다. 50% 세율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갑니다. 또 하나 2번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또 하나 양도자가 몇 세?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때 양도자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뭐하고 제외를 하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해서
하나의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기업과 니은이 동시에 뭐가 되면, 충족되면, 다시 말하면 무주택 세대가, 그죠? 무주택 세대인 30세 이상인 자, 30세 미만이라도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해서 없거나 이혼해서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죠. 이런 경우에는 50%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할 때는 투기로 보고 50%를 적용하는데, 밑에 2번에 기억, 니은 동시에 충족된 경우에 양도할 때만 예외로 50% 적용하지 않고 1번과 같이 우회 세율로 적용한다. 다음 3번. 일반 자산 그랬죠. 6에서 42, 이 얘기는 초과 누진 세율인데, 거기 보시면 일반 자산의 경우는 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초과 누진 세율 1200만 원 이하는 6%부터 시작을 해서 7번째 칸에 보시면 과세 표준이 5억, 초과할 때는 42%까지 6에서부터 42, 이게 초과 누진 세율이고, 다만 오른쪽 방가로 4번에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가 있어요. 토지를 소유는 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거, 비사업용 토지의 대표적인 것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 그죠? 예, 작용하지 않는 농지, 요거는 비사업용 토지죠. 또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임야를 가지고 있거나 나, 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된 토지, 이런 것 등이 비사업용 토지예요. 이런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일반 세율로 하면 너무 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부과하겠다 그래서 일반 세율의 10%를 할증하죠. 그럼 여기 보실래요? 6에서 아까 왼쪽에 278쪽 3번에 나와 있는 세율 6에서 42%인데 4번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여기에 10%를 할증한다 그랬어요. 10% 할증하면 16에서 52%의 초과 누진세율로 중과세 하겠다 이거고요. 자, 다음 여러분 279쪽 양가로 2번, 부동산 중에서 특별히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택하고 입주권은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 하면 미등기는 주택도 역시 똑같이 70%예요. 근데 등기를 하고 1년 미만 보유했어도 50%가 아니라 주택하고 입주권은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방가로 2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양도는 일반 세율의 10%를 할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한 세대가 2개 가지고 있는 것도 2주택이고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하나, 합의 2개 이것도 2주택이에요.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다가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는 10% 할증합니다. 그리고 3주택이죠. 3주택. 그런데 여기서 2번 보시면 여러분 279쪽 밑에 1번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 세율의 10%를 할증하는데 2번은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럼 원래는 몇 프로예요? 주택은 1년 미만은 40%죠. 40% 적용해서 나온 세금하고 10%를 할증해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서 세기부한 거 큰 걸로 간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실래요? 1세대 2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어디서?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를 하는데 요때 1세대 2주택을 몇 년 이상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할 때는 일반 세율 있죠. 일반 세율에 여러분 일반 세율은 6에서 42%죠. 여기에 10%를 반다 할증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6에서 52%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2번은 몇 년 미만일 때는 1년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1년 미만은 원래 일반 세율 있죠? 일반 세율 다시 말하면 6에서 42% 요거에 10%를 할증해서 나온 요세액하고 1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 40%를 적용해서 나온 요 세액을 뭐하라? 비교를 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것으로 하겠다 얘기. 이것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야.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 1년 미만 보였으면 주택은 40%죠. 그러면 1년 이상이면 그냥 10% 할증하지만 1년 미만일 때는 일반 세율에 10% 할증해서 나온 요 세금하고 40%를 곱해서 나온 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뭐한 거? 큰 걸로 한다 이겁니다. 1번, 2번 내용이. 그러면 다음 장에 3번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무슨 주택? 3주택. 이것은 1세대 3주택은 아까 2주택과 같죠. 주택을 한 세대가 3개 가지고 있는 것도 3주택이고 주택 2개에 입주권 하나, 합의 몇 개, 3개도 3주택이에요. 아니면 주택 하나에 입주권이 2개, 합의 몇 개, 3개, 그것도 3주택이다. 이런 경우는 20%를 할증합니다. 20% 할증.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을 양도를 하는데 이때 몇 년 미만?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일반 세율이에요. 일반 세율에 다시 말하면 6에서 42 이와 같은 일반 세율에 20%를 뭐하라? 할증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20% 할증하면 26에서 62%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몇 년 미만?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중복되니까 이것은 일반 세율의 몇 프로? 20% 할증한 요 세금에서 나온 요 세액하고 1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 40%죠. 40% 곱해서 나온 요 세액을 서로 봐라. 비교를 해서 세기부한 거 큰 것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일반 세율의 몇 프로? 10%를 할증한다 요거. 그리고 1세대 3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일반 세율의 몇 프로? 20% 할증하겠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오른쪽에 주식이나 파생 상품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필히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밑에 4번 보시죠. 4번 양도소득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지금 세율이 다르죠. 그래서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자산 첫 번째 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보유기간 특별한 특례 규정 두 가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팔 때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죽은 사람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보유기간 계산한다. 이거하고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부부 간에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양도를 하는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소급한다. 요거 1번하고 2번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신고납부로 마무리하면 되죠. 여기서 잠깐 세율을 정리를 한번 하고 가죠. 세율. 자, 일단은 주택하고요, 조합원 입주권은 별도로 세율이 있어. 별도로.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했으면 40%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초과 누진세율. 요거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이게 주택이 2개든 3개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똑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주택의 경우는 일반 세율에 저일반 세율, 여기 10% 20%라는 얘기는 6에서 42 요거에다가 10% 20% 할증한다는 얘기고,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50%를 적용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걸 제외하고 일반 지역은 미등기 똑같아요. 다 미등기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70%. 그죠?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40%인데 요거는 50%다. 그러니까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인데 나머지 부동산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으면 6에서 42%. 이건 간편법으로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이와 같은 누진세율 있죠. 이게 우리는 누진세율 또는 뭐라고도 하느냐, 일반 세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몇 프로? 6%부터 끝에 몇 프로? 42%. 그래서 6에서 42.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서 세부담이 점차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했어도 50%가 아니라 40%. 1년을 채웠으면 6에서 42. 그런데 이런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소유자가 양도할 때는 일반 세율에 10% 할증하고 3주택이면 20% 할증하고, 일반 지역의 부동산 등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세율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주택하고 입주권 조정 대상 지역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예정신고 비과세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